수가 목을 관계를 보면 뭐 하는 관계입니까? 여기서 내가 생을 받았죠. 수생 목했죠. 목하고 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적으세요. 목하고 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목하고 이렇게 여러분 적으세요. 자, 수해가 화살을 이리 하고 요거는 목이면 요거를 우리가 생한다 했다. 그러면 요를 꺼놓고 여기는 뭐라고 적어놓을지 적어라. 자, 세 분만에 적습니다. 하나, 둘, 셋. 이 학생은 와 또 가라앉노? 내가 컨닝 할까 보거라. 자, 아무도 대답을 못 적었다. 자, 막걸리가 몇 통이고, 막걸리가 6통인데, 내가 막걸리 6통까지는 필요 없어. 막걸리 2통에, 또 2명씩은 어블리 갖고, 그 안주, 그렇지, 2개, 이러면 돼. 그래, 갖다 놓고 가신다.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창암이 누차 이야기하는, 첫 시간을 잊어버리고 공부 지 아무리 잘한다고 중간에 들어가서 수업 들어보겠습니다. 안 된다. 가르쳐 주고도 안 되는데.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사가 아이가. 볼 건 뭐 있노? 무조건 지금 겐토인데. 아니, 수하고 목을 대적으로 보면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잖아. 하나가 생겼으면 하나가 죽는 기지. 사라, 사. 응? 죽을 사자란 말이야. 이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놓으면서 엄마는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계속 주지요, 그죠? 계속 주면 죽을까, 살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자, 축으로 볼 땐 이걸 전부 다 북방수로 봤을 때 자식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인, 묘의 모양이 있죠. 자, 자하고는 격각이죠. 이거는 합이 돼서 이미 자기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이 버리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여자가 남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매여서 남편도 아무 필요 없는 사람. 자식 하나 만들어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린 남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식이 또 너무 좋아하는 엄마를 요즘 내 봤어. 남편보다 더 좋아해. 홀고 빨고. 그건 장가도 못 보내. 어? 뭐, 이거는 뭐, 자식이지만 남편 역할도 다 하는 자식이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자기 인생 간 거죠. 그죠? 어머나 의미에서. 격각으로서 이거는 불편하죠. 자, 이거는 인목의 제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게. 엄마면서 돈이면서 여자라. 이게 뭐 헷갈리는 말이야. 그건 어떤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그런 역할이 돼버리니까. 온전한 게 있습니까, 사실. 이거하고도 마찬가지 해묘한목이죠. 자묘형이죠. 격각이죠. 엄마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다 이렇게 희생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을 놓고 온전한 엄마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런데 다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의 처도 있고, 그죠? 자기 남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도 있고, 이런 관계에서 어울리면서 한 울타리로 살아가는 거지. 한 단위만 잘라본다면 이 관계랑 그냥 수상목같이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한쪽이 생을 줬으면 한쪽은 죽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장선생님, 요즘 그 스마트폰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야, 진짜. 배터리가 약해. 배터리가. 그래, 보조 배터리를 끼우는 게 있어요. 좋은 거는 또 억수로 비싼 것도 있더라고. 10몇만 원씩. 핸드폰보다 더 비싸. 근데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끼웠다. 이놈은 살아나죠? 이놈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mp3로 건전지 2개 넣고 노래를 불렀다. 그죠? 별이 쏟아지는 이제 앞으로 띵가라 많이 나온다. 여러분 내가 막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mp3 다 듣고 나면 건전지는 존나게 몇 곡 씹으면 넘치는 가나 안 가나? 응? 하나를 생겼으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 살기 위해서 단절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가 강한 사람은 자식 버립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라. 부모는, 엄마는 자식하고 부모라기보다도 엄마는 자식하고 물려있으면 덕될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육친관계가 있어서 성립된다 했죠. 그래 여러분, 자식이 내 모시고 살자 하는 거 기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자연의 법칙으로는. 물론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이렇게 관계되는 거로 어울려서 완전한 구성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수생, 목 이거만 안다. 수극, 화만 안다. 이 정관계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극의 관계는 여러분 보세요. 수가 불을 극하지요. 이 극한다 했죠. 반대로 보면 뭐가 될까요? 생합니다. 살립니다. 이거는. 꼭 여기서 생하고는 다르지만 살린다고 설명해 드릴게요. 불로 보면 물이 불의 조절 장치입니다. 그죠? 가스를 이빨 틀었습니다. 조절이 안 돼서 5단으로. 가스는 얼마 만에 죽을까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죽는다. 이게 조절 장치라 5단 쓸 일이 없어서 1단으로 줄여놨어. 몇 시간 갈까요? 5시간 가잖아요. 4시간 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부부지간에 같이 왔다.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다 넘었으니까 지금은 막 큰 재미가 없을 거로 봐서 옛날로 돌아갑시다. 한참 연애할 때로. 뭐 날 잡가 결혼할까 말까. 학생 여럿이 있는데 다 연애를 해봤는데 맞죠? 제일 나. 그러니까 이제 다를 요래갖고 우리가 이제 알 때쯤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극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나머지 남자들이 이제 남은 대로 가야 될까, 아이가? 아니라. 결정난 사람을 더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원당아, 니는 복도 많지? 그래, 원당이 하는 이야기가. 야, 뭐 나머지 2개 있는 거 알아서 해. 그럼 싫은데. 그걸 받으면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예뻐지는 거예요,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예쁘게 오겠나, 안 오겠나? 말도 조심해서 하겠지. 지금 뭐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받는 관계가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정한 의미로 보면. 자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4가 1을 죽이는 거하고 2가 2를 죽이는 거하고 1이 4를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목욕탕이나 여러분이 누워 잘 때나 밥 먹으면서나 깊이 좀 생각해봐라. 말로 다 못하는 이야기. 글로 다 못 쓴 소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다.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의 사랑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24시간을 쳐다보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남자의 사랑이 그립지만 화장실 갔는데도 문 열어놓고 남자가 지키죽기 하고 앉아있어요. 회사 가서 일하는데도 옆에 와서 기신민철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증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말에서 생극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게 있으므로 말로 된 글로 인정할 만한 바가 별로 없다. 그거는 우리 생각의 기초만 내주는 거고 거기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같이 저는 손님들이 왔을 때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죠. 아, 사주가 이렇게 밝으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야. 속으로. 거짓이 없는 분이야, 낮에는.
한 번 더 나가면 거짓이 없는 분이야. 보일 때만. 보일 때. 이렇게 여러분 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든 과에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의 관계도 볼까요? 수생목 나무를 살리는데 음지식물이거나 수초식물이 아닌다면 물 많이 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나무를 키워본 적 물 안 줘서 죽이는 확률보다 줬을 때 너무 많이 줘서 죽는 확률이 더 큰 것 같았어요. 특히 실내에서는. 겨울에 여러분 꽃 피는 나무 잘 없죠? 근데 여름에 가뭄이라고 나무가 다 시들어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땅속에 습기도 있지만 공기 중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에서 온 거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생각하자. 그런데 옛 어른들께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걸 갖다가 여기도 생도 있고 사도 있다 이런 말 하면 우리가 혼란이 와 나. 그러니까 큰 동작의 모양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19세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되면 여러분들 잠들어 오시죠. 그죠? 전쟁터에 나간다고 마누라 반줄을 쇠로 만들어가고 열쇠를 잠가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휴가 받아봤는데 열쇠를 오다 흘렸어요. 마누라는 어차피 장기인 기고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할까? 응? 어느 놈 꼴리 뒤지겠죠? 아니, 그 상황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 지킴에 너무 유용하다고 해갖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 피해를 내가 볼 확률이 많다. 마누라를 만약에 믿는다면. 그래서 그러한 행위로는 만능 열쇠가 있는데 그 해봤자 소용이 있나? 남편만 열쇠를 잊어버리지 남은 다 써. 열쇠집에 부르면 돼. 119 부르면 되고. 따준다 이거. 쓰고 또 장가 뭐 언제든지 아이씨 부르면 되는데. 얼마 남편만 못 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현실의 지지가 한 글자만 쓰는 글자 봤습니까? 없죠? 한 가지 속성으로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회봉사단체에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처갓집 식구를 좀 썼다. 그럼 처남이나 이런 놈들 내 동생들이 회사에 뭐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그죠? 대강 좀 빨 생각하고, 특히 남편이 원스타면 부인은 투스타.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안 쓴다. 근데 친척을 안 쓰는 대신에 친척들한테 그만큼 돈을 주면 돼. 근데 그것도 안 준다. 야, 수위라도 좀 시키달라는데. 사촌 아재비가 와가. 네 사촌 동생을 그거 하나 못 쓰나? 예, 못 쓰겠습니다. 룰이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정도로 어렵다면 제가 매월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근데 그 수위짜리마저도 안 준다면 또 집안에서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특히 자기 집안 식구는 잘라도 처갓집에 처남이 놀고 있는데 마누라가 매 잘 때마다 이야기한다. 한코 뛸라면 이야기하고 일라. 그 남자 막 기자한테 알았다. 그 다음날 되면 또 확신 도장 찍고. 그러니까 덜컹 썼다. 안 쓰기도 문제고 쓰기도 문제죠. 그래서 인연이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밝고자 해도 세상이 나를 밝은 대로 놔두지 않는다. 글자들의 왜곡 때문에 오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막 억수로 밝고 확실한 일만 하고 싶다. 그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글자가 있다면. 왜곡이 되겠죠? 그죠? 이걸 써야 되는데,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왜곡이 될까, 아닙니까? 이 힘이 일로 빠져야 되죠, 이걸 할 때. 그죠? 또 이놈이 와서 이걸 때리죠. 저들이 뭉치가, 진이라는 거, 신자진 합체가 이거 완전 또 일반 박살을 내니, 이 기운을 못 쓴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 어떤 정상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절에 가면 큰 스님 하면서 우리가 헛소문 두 분만 퍼뜨리면 싹 신도를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 두 가지만 사라지죠. 스님이, 비구 스님이시면 두 가지만 터뜨리면 사라지죠. 어떤 거, 어떤 거? 여자 신도하고 붙더라. 또. 아무데나 꽃을 내놓고 오줌 싸더라. 재관을 조집보면 된다. 한 가지씩 맞다. 돈 해무 따는 거하고 여자하고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큰 스님이 교회 신부님 앞에 가서 꿇어 앉아가 기도를 하더라. 대단하신 신부님, 대단하신 목사님. 이러면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관이 찌그러졌지. 스님은 포교의 한 방법으로 갔는데 신도들은 그래서 돌아서 아니. 술집 생활 20년 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온 보살. 오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안아줬어.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남들은 뭐라 해? 붙어 가지. 붙었다 가지고도 안 돼. 붙어서 뭘 했다? 묻다. 그러면 냉정하게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스님이 머리 숙인 거를 자기가 머리 숙였다고 착각하지. 동일시 현상,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붙어 묻다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은 뭐? 나도 좀 붙어 묻주지. 나도 달라면 줄 낀데. 왜 나는 안 묻주노? 이 말이거든. 그리 인간의 심리의 본질적인 데 딱 도달하면 인간은 개보다 못할 때도 있다. 못하다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을 안아. 그러니까 피해 다 죽어도 뭐라 하노? 스님은 그 정도는 극복해야지. 우리 중생이야. 이게 낙인데. 사람 하나 잡는 기지 뭐. 제가 이제 이 남들은 이 불교 신자들 보면 편파적이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이야기하면 내가 피해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부처님 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소식은 이래 해도 내가 생명이 부지가 되는데 근데 뭐 하느님은 거기 안 지나고 그분 뵌 적도 없고 뭐 한 번씩 통화는 하는데 성모 마리아님은 내 은혜가 좀 있어. 어릴 때 저는 그 어머님의 신앙이 그래서 그 세리명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쨌든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대저 이렇다 말입니다. 선생이 학생의 근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 과외 한 번 못 받아보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칭찬 한 번 못 받아보고 지금도 공부하러 간다 하니 니 미쳤나 하고 그래서 절대로 내 돈 안 드린다. 회사에서 돈 주서 그 교육비로 내 간다. 또는 회사에 무슨 교육이 있어서 이날은 늦다. 한 번도 선생님한테 따뜻한 손길을 못 받아보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그걸 알고 그 학생한테 잘한다 잘한다 고생 많다. 선생은 12번도 더 베끼고 지 주위에 선생이 한 30명 돼. 역학 선생이. 그래 골라가면서 발로 뚝뚝 찡가고 오늘 누구한테 가서 배워보고 이 새끼들 다 인간 아니라 이것들.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 좀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켰다. 얼만큼 이해하겠냐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본인적이고. 그리고 제가 무소의 뿔 이야기한 거는 어디 있으냐. 어떤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걸 좋아하죠. 이놈의 역학계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가 우리 학생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먼저 있는 기수들이 있을 때 뒤에 오는 기수가 와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겠대. 우리 동네가 제일 안 그런 동네라고 자부에 왔는데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동네가 제일 기수별 그런 문제 없고 서로 뽀당고 형제같이 하는데도 정작 뒤에 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대. 서로의 마음에서 있는 거지, 그지? 서로의 마음에서. 인간이란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뭐 같이? 여태까지 우리가 떠드는 지지같이. 요 글자 오면 철회되고, 저 글자 오면 열애되고, 요 글자 오면 내가 두드려 맞고, 저 글자 만나면 내가 두드려 패고, 붙어 묶고 싸우고, 형하고 충하고.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사에 인연이 없어서 그렇지, 부부지간에도 붙어 묶지 뭐, 안 붙어 묶고 안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아니,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사랑 안 하고 애 놓은 사람 누가 있냐 말이야. 원격지로 이래가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이래가 빵 싸가지고 됐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는 것은 이런저러한 인연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 본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공부도 통변에서 어려움이 온다. 자기 아는 한계를 벗어난 생각을 못하거든. 금방같이 인호술이 만났다. 인이 어떤 마음일까? 해자와 만났을 때는 인이라는 놈이 어떤 마음일까? 임묘진 일에 있을 때 인이라는 놈은 병화를 보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절에 형제들 모이는 것도 좋지만 유일하게 시간이 며칠 안 남잖아요. 진짜 여행 가고 싶거든. 여행 갈 형편도 안 되지만 어떻게 또 형제를 버리고 와. 그러니 명절에 있으면서 뭐 집에서 우리는 가족들이 명절이든 제사 때 한글 경전을 읽습니다. 어서 가자 저 넓은 세계로 어서 벗어나자. 반야신경 마지막을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를 한글로 한단 말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 말 타고 막 달리고 있는 거야. 가자 어서 가자. 바다 건너 어디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의 모양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니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은 바도 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정된 구조 속에서 지내오신 분, 가정주부로만 살았다든지 또 한쪽 일만 했다든지 의사, 사자 붙은 사람들, 사자 붙은 사람들 안 계시죠? 아이고 사자 붙은 계신 몇 분 계시네. 그런 분들은 어려워. 자기 쪽으로 고정되어 있거든. 사주에서 합격 사주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 그런 분은 전격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건 합격밖에 안 만나는데 해석이 되나 해석이 안 되지. 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서울 가서 공부시킨다는데 그걸 못 시켜주냐? 공부를 자식이 안 해서 탈이지. 자, 그런 부모는 자식이 서울대에 걸리는데 돈이 없어가 부산대학교 장학금 받고 와야 되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 부모 보고 호로 새끼라 합니다. 내가 요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 공부 하나 못 시키는 놈이 인생을 저리 살았노? 그 사람마다 다른 기라. 사람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아닌 상황의 소식, 그러니까 아까 모르는 소식도 인연법에 있어서 옵니다. 자, 신유 수월에는 간목의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 불가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야. 어쩔 수가 없이. 그럼 여러분 지지 구성을 봅시다. 여러분 지지를 한번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봐요. 제 지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절을 일단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적었죠? 그 여러분 건 나중에 적어도 방법이라. 요거는 결국 나중에 시간이 변하면 뭐로 간다? 사유축 합금으로 가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했으니까 가을이라고 해보자. 가을. 그 다음에 사신 합수하면 어느 소식이 옵니까? 겨울. 진은 봄이면서 신자진 합수하면 겨울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진유 합금하면 가을. 인호술 합하면 여름. 해인 한목하면 또 봄. 축은 사유축 합금 가을이 되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겨울 다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쭉 해보세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가 수업 중에 많아야 돼. 그래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면서 좋은데.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따져갖고 자기한테 없는 계절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거 뭐 시키면 보기 좋네. 뭐 다 되려고 하면 10분 걸리겠네. 예, 다 했어요. 예, 다른 분도 다 해야 돼. 자, 선생님은 뭐가 없습니까, 혹시? 다 했습니까? 그리 따지니까 다 했습니까? 그럼 너무 소식을 다 아시겠네. 가장 많은 건 뭡니까? 몇 개나 됩니까? 뭐, 그럼 3개가 뭔 그리 많노? 12개를 나눠가지고. 그럼 제일 없는 게? 여름이 한 개밖에 없다. 여름이 한 개밖에 없다. 여자분이시죠? 자, 다른 거는 많은데, 가을, 겨울이 많은데 여름이 한 개밖에 없다? 뒤따 행복할까? 아니면 뭐 좀, 거시기하게 살아야 되겠나? 왜 팔자라, 그게. 막 결정 난 거야. 또, 우리 쌤은? 뭐, 봄. 그다음에 해묘미 한목 봄. 그래도 봄. 묘수를 합하는 화도 있다. 여름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없는 게 뭡니까? 겨울이 진해 그게 밖에 나머지는 많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없고 봄이 많다. 저 팔자나 내 팔자나 짜다로 좋은 것도 없다. 그죠? 봄, 여름이 많으면. 남자는 가을, 겨울이 많아야 돼. 겨울이 작다. 회사에서 부닥치면 잘 못 참죠? 그게 다, 그걸 조심해. 그것만 조심하지. 참는 것만 어금니 잘 깨물어라고. 그래, 오래 남아있는데. 뭐, 수기가 없으면 잘 못 참거든.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는 어느 쪽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작다는 거는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이거는 확장한 거죠. 그죠? 굉장히 확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합이나 충까지 봐가지고, 뭐 이제 충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합만 봐가지고, 여기에도 없는 소식은 때려주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몸에 없는 혈액형을 받아들여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한계를 갖는다. 한계를 갖는다. 그런 건, 선생님, 그럼 그렇게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 독서나, 영화나, 옆 사람의 교육이나, 하다 안 되면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배워야지. 물론 없으면 배우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뛰는 사람이잖아. 그죠? 나름대로 프로 선수잖아. 프로 선수는 프로 아마추어하고 차이점. 돈과 연결되어 있으면 프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내고 배우잖아요. 그 여러분 배우는 학생 중에서는 프로 학생이라. 프로 스페셜해. 그것도 작은 돈 다고 큰 돈 내고 이거니까 아주 큰 프로라. 그러니까 프로답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는 것도 갖다 쓸 줄 알고, 없는 것도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단점을 파악해보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성격을 아는데 대반 도움이 됩니다. 대반 도움이 돼요.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행입니다. 내가 음양 공부를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해봐야 되겠다. 음생양사를 갖다 계속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딱 부닥쳤을 때 못 갖다 쓰잖아요. 그죠? 못 갖다 쓰잖아. 달 떴다 이러면 무슨 일 있는데? 해 없다 이거지. 비 온다 이러면 구름 끼어 있는 기고. 구름 끼어 있다? 좀 있으면 비 올 확률이 높은 기고. 마누라가 막 입이 막 주디가 티 나와 있다? 좀 이따 잔소리가 나올 기다. 남편이 오늘 막 통화를 하는데 막 가슴이 들떠가 막 목소리가 막 날라있다. 집 일찍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일찍 안 들어온다. 좋은 일은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은 집에서. 영 스타일이 다른가 봐. 저건 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의 공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리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게 이 수업이 익숙해지시려면 문서로 나와 있는 각 지지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5개 이상. 호랑이,
라면은 호랑이에는 뭐가 있다? 자, 호랑이 하면 생각나시는 거. 용맹스럽다. 또? 급하겠다. 또? 단체 생활을 안 한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안 한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고독하다. 그런데 지금 5개인 게 10개가 딱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안 한다 하면 고독하다가 나오지. 그지? 용감하다 이라면 무모하다가 나오지. 용감하면 무식하다,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장하는 음량의 논리를 모르니까 5개가 10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여러분 맞박을 딱 때려야 돼. 어떤 놈은 저 잔대가리 굴리는 저 놈은 5개를 갖고 10개를 만들어내는데, 저 털보는. 나는 7개 알면서 왜 저 새끼한테 질까? 여러분 억울해야 돼. 내보다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근데 단지 음량으로 응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머무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량 공부만 잘하면 성명학, 풍수에서 기본 가락고는 공차고 댕깁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되게 못할까? 잘하죠. 고수도 잘 치는 사람이 훌라 못 칠까? 잘하죠. 마누라 잘 갖고 노는 사람이 옆집 애는 뭐 못 가놀까? 잘하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따블이 되는 것은 음량 공부가 익으면서 따블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